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오늘은 분갈이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자. 네, 오늘 분갈이 해볼 식물이고요. 이름은 드라세나 마지나타 레인보우입니다. 너무 귀엽죠? 작은 친구가 농장에서 보여가지고 이렇게 또 너무 귀여운 친구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를 분갈이를 할 화분은 아트스톤인데 색깔별로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색깔을 입혀보면서 어디에 심을지 보시죠. 첫 번째 색깔 토프. 그저 그렇고, 그 다음이 레몬.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후보, 그리고 아쿠아, 이것도 저는 별로. 그 다음에 라임. 좋다. 라임 좋고, 라임? 라임 좋은데? 그리고 테라. 야, 테라는 이건 언제나 배신이 없는 색깔. 괜찮고, 그 다음에 핑크. 핑크 조금 기대했는데 잎색하고 뭐가 맞아서 기대했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도, 뭐야? 보라색, 퍼플. 이것도 참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잠시 빼두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볼 건데 뭐가 나올까? 테라는 예쁘긴 한데 포트 분위기가 나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자, 레몬이냐 라임이냐. 오늘 아까 라임이 좋았으니까 라임 좋은 색깔로 라임으로. 오케이, 라임에 심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화분을 골랐으면 일단 물구멍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미리 뚫어놨습니다. 아주 준수한 물구멍으로 직접 타공했고요. 구멍을 좀 넓혔어요. 넓혀서 좀 배수가 잘 되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깔망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깔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런 미니미니한 화분에는 주로 이런 플라스틱 깔망을 쓸 때도 있고, 또는 이런 코이어 테이프를 쓸 때도 있는데, 오늘은 코이어 테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친환경 소재인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서 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깔망을 잡아도 그냥 다음 분갈이 때 이대로 가도 전혀 무관한 그런 소재입니다. 깔망을 이렇게 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수충을 깔아 보겠습니다. 배수충을 깔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뿌리의 크기.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뿌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농장에서 데려와서 빼낼 때는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면 흙이 좀 연해지면서 쏙 빠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뿌리가 감싸고 있는 흙을 최대한 털어주시고, 뿌리가 좀 기다랗게 났네요. 이렇게 이 정도. 완전히 깨끗하게 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완전하게 다 털진 않아요. 이유는 그냥 얘가 갖고 있던 이런 농장의 추억을 조금은 보존할 수 있도록. 자, 요 정도니까 화분 크기랑 대봤을 때 배수충 얼마나 놔야 될지 대충 알겠죠? 배수충은 적당히 넣는 걸로. 여러분, 난석 쓰실 때 그냥 쓰면 좀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이런 채가 있다면 채로 슥슥슥슥슥
최대한 먼지를 좀 빼주시고, 배수충을 넣어줍니다. 네, 배수충을 적당히 넣어주고, 어우 먼지. 자, 배수충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죠. 이렇게 네, 뿌리의 크기에 따라서 배수 레벨은 알아서 좀 잡아주시면 돼요. 모두 아시죠? 우리 식집사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흙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흙 배합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건데 그때 한번 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런 흙을 씁니다. 대부분 관엽에 이 레시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간 거 소개를 해보자면 상토, 그리고 펄라이트, 그리고 난석, 소립 비율에 맞게 어느 정도 저희 레시피로 만든 흙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보송보송합니다. 뿌리를 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할 일은 흙을 살짝 떠서 살짝 깔아줍니다. 뿌리가 이제 딱 심길 베이스가 되겠죠? 물레를 놓고 합시다. 물레. 자, 훨씬 편하네. 자,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작네요, 화분이 얘한테. 뿌리로 봐서는 좀 작은데 그냥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베이스를 깔고 이제 식물을 넣은 뒤에 눈높이에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높이가 괜찮은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물레 같은 게 있으면 물레 위에서 한번 이렇게 외목대 같은 경우는 돌려서 얘가 좀 삐뚤게 이렇게 삐뚤어지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또 잘 서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흙을 한번 채워 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네. 흙을 채워줍니다. 흙을 채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흙을 채웁니다. 그리고 저희 방금 뿌리 보셨겠지만 벌써 뭐 하나 부러졌네. 뿌리가 지금 갖고 있는 흙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흙에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사이사이를 좀 잘 메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좋아요. 이거 유튜브에서 우리 스친이가 알려준 예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메워줍니다. 아까는 넘치려고 했는데 사이사이를 잘 메우면 또 이렇게 흙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좀 레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어때요?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흙이 좀 채워졌고 살짝 손으로 너무 막 빡빡 누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흙이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살짝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이 정도 눌렀으면 이제 약을 좀 쳐볼게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넣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아그로믹 파워. 이 정도 화분 사이즈에서는 딱 4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사실 아까 숫자 세는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한 5개 정도 넣은 거 같네요.
그리고 약, 핑크 농약 다들 아시죠? 이거 웬만한 식집사분들은 집에 조금씩 갖고 계신다는 바로 그 핑크 농약입니다. 요거 뿌릴 때 그냥 돌려주면서 흙을 배합하실 때 이 친구를 섞어서 배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겉흙에다가 좀 뿌려주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겉흙에 뿌려주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따로 없어요. 혹시라도 뿌리파리나 뭐 이런 애들은 겉흙에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 해충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겉흙 쪽에 좀 이렇게 예방을 좀 해놓는 편입니다. 자, 약까지 끝났고 다음은 비료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비료는 저희는 스마트 코트를 씁니다. 네, 광고는 아니고요, 당연히. 스마트 코트도 적당히.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여기 물을 주실 때 둘레로 물을 주면 이제 용출이 돼서 잘 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료하고 이런 약들을 좀 뿌려 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흙으로 겉흙을 살짝 마무리해 주고, 이렇게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다 됐죠? 분갈이 끝. 이제 이렇게만 사실 저는 끝내진 않고, 저는 마감을 올리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흙으로 관리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 체크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저는 생각한 마감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좀 보일 때도 있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쉽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생각한 마감제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보이나요? 동생사입니다. 동생사가 되게 좋은 게 물을 이렇게 주면 색이 완전히 변해요. 색이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겉흙의 마름 정도를 되게 그냥 바로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흙입니다. 게다가 마지나타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물마름이 잘 표시가 나는 그런 마감제. 그리고 게다가 이 녀석이 되게 모나지 않았어요. 되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거든요. 게다가 가볍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마감제로 쓰기에 가장 좋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감제가 동생사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한번 뿌려볼게요. 이따가 이걸 뿌리고 물을 한번 줘볼 건데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살짝, 너무 두껍게는 할 필요 없고 한 겹 정도. 우와, 풀렸다. 동생사.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얇게 펴줍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예쁘게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짠! 너무 귀엽죠? 레인보우 마지나타 완성.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런 긴 잎들을 좀 잘라주고 싶은데, 긴 잎들을 이렇게 잘라서 좀 더 귀엽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그냥 둘게요. 자, 이유는 이 친구들에게 아직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합성 하는데 아직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잎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얘가 좀 성장세를 보고 좀 괜찮은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밑에 있는 구엽들 순서로 몇 개씩 잘라주면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완료입니다.
와. 자 이제 물 주러 자 이제 물 주러 가볼게요. 컷. 아주 좋았어. 네 여러분 이제 분갈이 끝났으니까 물 한번 줘볼게요. 동생산 색깔이 마르면 이렇게 밝고, 자, 물을 주면 이렇게 짙어집니다. 어때요? 표가 확실히 나죠? 마치 반건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이 화분에 물이 얼마나 있겠구나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반드시 물조리개 추천드리고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물을 줘야 아까 그 우리 포트류 알비료들이 이제 제대로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관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만 더 주세요. 지금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흙 배합은 좋은 것 같고. 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엄청 진하죠? 네, 이제 이 색깔이 이제 키우시는 곳에서 다시 아까 그 새하얗던 색깔로 밝아지면은 그때 다시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화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육안으로 보고 두 번째는 들어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까 심었을 때랑 지금 물을 머금고 있을 때랑 무게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만 물을 줘도 이 무게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겉흙 체크 없이 그냥 들고 아예 아직 있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얘를 예쁘게 전시를 해보고 싶지만 바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물 좀 툭툭툭 빠지게 두고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레였습니다. 와우.